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의 감염 사례들이 대부분 경증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각국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거세니까 부스터샷 관련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도 뭐 이제 우리나라도 이 3개월로 이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 부스터샷을 이제 3개월 지나면은 맞도록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조금 전에 제가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식품의약품 FDA도 이 밤 사이에 내린 결정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밤 사이에 나온 결정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은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됐는데요. 이를 16세 이상으로 낮춰서 대상을 더 확대한 겁니다. 미국에서 16세에서 17세를 상대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피터 마크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2회차 접종 후 백신의 효능이 약화한다고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면서 부스터샷이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스 소장이 언급한 새로운 증거는 앞서 하루 전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발표한 초기 연구 결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을 2차례 맞은 사람들의 혈액 샘플로 시험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 싸우는 항체의 수준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16세 이상 17세 청소년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장 이 청소년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가능은 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절차가 미국 CDC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이제 부스터샷 접종 권고를 내리고 그다음에 CDC 국장의 최종 승인인데요.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최종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한 6시 반쯤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모든 백신 관련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CDC의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 연방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300만 명의 16세에서 17세 청소년이 6개월 전 화이자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쳤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부스터샷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된 게 지난달 19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백신 접종 완료자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5천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우리나라도 이 부스터샷 접종 시점을 이제 당겼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도 이 부스터샷 접종 시기 3개월이 적절하다 이런 권고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그동안은 부스터샷 접종 시기에 대해서 6개월이 적절하다, 미국처럼 이렇게 권고를 해왔는데 이보다 대폭 줄어든 3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또 효과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접종 결정은 유럽연합 회원국별로 내리게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EU의 의약품 규제 당국으로서 권고는 하지만 국가별 지침에 따라 부스터샷 대상도 다르고요. 또 접종 시기도 다르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변이들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저희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를 내놨는데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는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의약품청과도 좀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WHO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증상들을 보면 경미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국에 도달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의 10개국이 전 세계에서 보고된 거의 1000건의 사례 중 4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중증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seen that currently in South Africa, only 6% of the ICU beds are currently occupied by COVID-19 patients. 네, 증상이 경미하지만 전파력은 훨씬 높다. 이런 분석에도 이제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남아공,
신규 환자의 증가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남아공의 신규 확진자가 현지 시각 9일에 2만 2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7월 초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또 확진 비율도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올라서 29.8%에 달했습니다. 최근 추이를 보면 최대 확산지였던 수도권 하우탱 비중이 조금 줄어들면서 다른 지역들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이가 감기를 유발하는 기존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처럼 풍토병의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빠를 수 있고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겠지만 치명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면역 취약자에게 전파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